구강은 우리 몸에서 이게 지금 전신질환하고 너무 유관하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뇌졸중 환자의 피떡에 뇌의 혈관에서 진지브리스균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이런 데서도 진지브리스가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거든요. 심지어는 여성들의 자궁에 진지브리스가 증식을 해서 조산화가 나오거든요. 그 외에 췌장암의 원인으로도 논문이 나오고 있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치과의사로 구강위생물학을 전공하신 김종철 박사님을 모시고 구강 건강에 대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평소에도 제가 정말 궁금한 점이 많았었는데 의학이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질환들에 대한 원인이 규명이 되고 또 정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구강질환 같은 경우는 질환을 유발하는 유발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규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균들을 못 없애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예, 그게 정말 딱 열쇠가 되는 질문인데, 구강질환은 구강 내의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세균의 숫자가 불어나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구강 내의 세균들 안에 병을 만들어내는 나쁜 균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균들이 있어요. 즉 아군과 적군이 같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네들을 무찌르려면은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아요. 아주 그 항균 물질을 강하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다 죽어버리잖아요. 딱 나쁜 놈만 죽일 수가 없으니까 구강질환은 개인의 노력으로 숫자 조절을 하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 죽이면은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우리 몸의 면역 기능들이, 구강이 우리 몸과 외부가 소통하는 가장 큰 통로고, 구강을 통해서 나쁜 것들도 들어오고 좋은 것들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 구강 내에서 나쁜 것들을 막아내는 면역 역할을 하는 균들이 상당수가 존재를 하는데, 그들마저 다 죽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딱 꼬집어서 충치 유발균, 잇몸병 유발균 알아요. 어떤 놈들인지. 그놈들만 죽이는 방법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구강 내의 그 균들을 예방, 치료 또는 박멸하는 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구강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딱 하나가 있어요. 구강 질환은 구강 내 세균들이 숫자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특히 충치를 유발하는 뮤탄스, 잇몸병에 크게 기여를 하는 진지브리스, 이런 여러분들도 요즘 들어서 알고 있는 이런 균들의 숫자가 급격히 불어나고 다른 균들의 숫자도 급격히 불어나게 되면은 치태나 치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일단은 구강 내 세균 숫자가 적정 수만 유지가 되면은 구강질환은 발생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그런데 그 숫자를 눈에 보지도 않지만은 수억 개 마리의 그 세균 숫자를 항상 적정 수준 안에 유지를 한다는 것은 개인이 노력을 해야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확실한 것은 구강 내 숫자가 적정 수 이하로 유지가 되면은 구강질환은 발생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구강 건강을 위해서는 구강 내에 있는 이제 그 균들의 수를 적정하게 좀 제어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유지해야죠. 그 숫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태어나서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부터 공기 중에서 균들이 돌아서 수많은 균 중에서 구강 내에 전차가 하는 균들이 있어요. 약 700에서 1000여 종의 균들이 구강 내에 자리를 잡고 서식을 하게 되죠. 우리 몸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죠. 위 내의 그 좋은 유산균 뭐 이런 것처럼 구강 내에서도 같이 살아가요.
근데 그들이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해서 우리 구강세포에서 항균물질이나 면역물질을 분비하게 해주고 하는 이런 아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기능들을 수행을 하는데 숫자가 늘어나면 이제 숫자가 늘어난다는 게 그냥 뭐 10마리다가 15마리 정도가 아니고 배수로 지금 일반적으로 타액 1cc에 1억 마리 내지 10억 마리의 세균이 존재를 해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갭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1억 마리 내지 10억 마리가 있는데 이게 100억 마리 정도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염증을 유발하고 균들이 우리 조직을 파괴하는 거죠. 좀 비유를 하면은 정원 50명 버스에 100명 정도 타는 거는 막 뭐 어떻게든 견디겠는데 한 200명 좀 타면 유리창 깨지고 의자 망가지고 싸우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아주 유순하고 좋은 균들이더라도 숫자가 불어나기 시작하면은 파괴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게 구강질환의 가장 그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구강 내에 상주하는 균들의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것,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정원 정도를 유지하는 것, 또는 그 이하로 유지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뭐 개인의 노력 외에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약을 먹으면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죽이고 억제하고 하면서 숫자를 유지하는 것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박사님 말씀으로는 역시 이런 구강 질환을 예방하고 또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구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칫솔질, 굉장히 그 칫솔질을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그렇죠. 이제 칫솔질도 이제 우리가 이제 참 잘못이라기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 좀 편향되게 알려져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칫솔 이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를 닦는 거다. 이를 팍팍 닦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가 칫솔을 가장 많이 문지르는 치아 이 부분, 특히 앞니의 이 전면 또는 어금니 옆면 이런 쪽은 칫솔질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말하고 움직이고 먹고 하면서 우리 조직이 다 닦아줘요. 근데 그런 데를 팍팍팍 닦는다. 근데 제일 키포인트가 되는 그 세균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디를 닦아야 되느냐면은 안 움직이는 구강 내에 안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여기 아래 혀 밑에 그 잇몸 입 기저 바닥 그 부위는 우리가 말을 하거나 뭘 음식을 먹을 때도 크게 많이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그럼 거기는 뭐가 되냐면 세균들의 온상이에요. 인큐베이터지. 거기에 입냄새의 원인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 안에서 세균들이 무지하게 많이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거기를 제대로 닦지 않는 분들한테 내가 권하는 거는 한 번만 칫솔로 그 부위를 한 몇 초만이라도 쭉 마사지를 한번 하고 나서 자기 전에 그러고 잠을 자보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기분 좋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안 닦거든, 여기는. 근데 딴 데는 뭐 막말로 안 닦아도 돼요. 본인이 찝찝하지 않으면. 그러나 이 부분하고 혀 밑에, 그 다음에 혀 위, 이런 데는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또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러면 칫솔은 어떤 칫솔이 제일 좋은 칫솔입니까? 많은 질문을 하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내 입 안에 가장 약한 조직 부위를 부드럽게 문질렀을 때 자극이나 통증이 없는 순한 칫솔이 제일 좋은 칫솔이죠. 자기한테. 그 잇몸 마사지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이제 뭐 우리 치간 칫솔도 쓰고 이건 본인이 찝찝하고 또 물론 오래 끼어 있으면은 충치도 생기고 이러니까 닦아내는 칫솔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서 잇몸 마사지를 한다 하는 이런 기분으로 구강 내 전체 세균 숫자를 줄이는 거죠. 그러면은 막
잘못해서 칫솔모가 넓다거나 아니면 아주 딱딱하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치아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뭐 치아를 깎아내기도 하겠지만은 우선 마사지를 못해요. 너무 세고 딱딱하니까 찌르죠. 그래서 칫솔모가 요즘 나온 것들은 대부분 그렇게 맞춰서 나오는 것 같은데 부드럽게 잇몸 속 깊이 넣고 혀 밑에 넣고 이렇게 문질러도 막 골고루 부드럽게 마사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칫솔모. 그게 제일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그런 칫솔이. 그러면 개인의 구강 건강을 위해서 칫솔질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칫솔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치약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박사님께서 정말 노력 끝에 개발하신 이 치약은 어떠한 또 특장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치과 의사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환자를 봐도 평생 봐야 한 20만 명. 근데 이 구강질환은 정말 치약을 만들면은 한 20억 명도 도와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치약에 대해서 왜 이것도 못 할까 하는 이런 좀 만만하게 보고 시작을 했는데, 목표를 세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쁜 균, 뮤탄스 진주버리스 같은 충치 유발균이나 잇몸병 유발균은 한 번 양치질로 다 죽이지는 않더라도 90% 정도는 확 억제를 해놓고, 나머지 균들에 대해서는 다 테스트를 못 해보지만 랜덤으로 했을 때 한 50% 정도만 죽이면은 1시간만 지나면 생태계는 복구가 돼요. 그 대신에 나쁜 균들은 다시 발병 수치로 올라가려면은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그래서 치약을 만들 때 목표가 충치 유발균, 잇몸병 유발균은 90% 이상 죽이고, 나머지 균들에게는 치명적이지 않는 천연 물질을 찾자. 그래서 찾아서 만들어서 테스트를 수없이 해가지고 목표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생산을 한 거죠. 제가 또 먼저 공부해본 바로는 치골드 치약의 또 특장점이 이 치약 안에 에센셜 오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에센셜 오일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왜 이 치약 속에 그 에센셜 오일을 함유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지금 항균이죠. 균의 숫자를 적정 수준으로 줄이려는데 케미칼, 화학 물질을 쓰니까 다 똑같이 다 효과가 거의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구강 건조증이 생기고 헤르페스가 생기고 곰팡이가 생기고 입이 엉망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천연 물질 중에 이런 물질이 있을 거다 하고 접근을 했는데, 우연히 밴쿠버에서 아로마 테라피라는 자연의학 공부를 하다가 그 에센셜 오일 중에 어떤 놈이 치명적인 위장 질환의 치료 효과가 있는데 그 성분을 합성을 했더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 물질에는 뭔가 우리가 신비로운 뭐가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 하는 접근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에센셜 오일 중에서 한 지금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아로마 테라피가 그 중에서 구강 관리에 우리 옛날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활용을 했는지 찾아봤더니 몇 가지가 나왔어요. 한 7, 8가지가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맛도 괜찮고 향기도 괜찮고 효과도 뛰어난 조합을 찾는데 이제 수년을 보낸 거죠. 그래서 그 에센셜 오일은 원래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연요법인데 천연 물질, 식물에서 정류 추출해서 나온 오일을 활용을 했거든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 탄신 선물로 가져간 것도 몰약과 유향, 에센셜 오일이에요. 식물마다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에센셜 오일마다 독특한 효능이 있는 거죠. 그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능이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항곰팡이 이런 효능들이 있어요. 그걸 이용을 해서 좀 더 효과적인 치약을 만들기 위한 에센셜 오일 조합을 특허를 내고 이제 치약에다 넣은 거죠. 그러면 그 조합을 찾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완전 모래밭에 바늘 찾기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고대 문헌들이 있고 옛날 서적들이 있으니까 점점 좁혀가서 한 73번 만에 찾았어요. 만족한 결과를. 그래서 자신 있게 넣고 그리고 테스트를 내 스스로 한 1년을 했죠. 그랬더니 야 이건 정말 효과가 있구나 하고 내가 느낀 거예요. 또 그러면은 구강 건강과 관련돼 가지고 조금 용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싶은 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박사님께서 치태와 치석 요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고 한 30분쯤 지나면은 바이오필름이라는 그 이제 전문 용어인데 치아 표면에 세균막이 생겨요. 바로 그 세균막이 생기고 세균이 지나가는 세균들을 끌어당겨서 점점 더 붙이는 거죠. 그 상태가 이제 초기 치태라고 하는데 그 치태가 두꺼워지면은 치석이 되죠. 완전히 딱딱하게 석회화되어 버리는데 그 치태가 생겼을 때는 부드러운 칫솔질로 잘 닦여 나가요. 근데 딱딱하게 붙어서 어느 정도 두께를 유지하면은 닦아도 잘 안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세균이 없으면은 치태도 거의 안 생겨요. 세균이 많아지면은 빨리 생기죠. 그래서 세균 숫자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면은 치태나 치태는 물론이고 치석도 생길 일이 없는 거죠. 내가 지금 만들어 놓고 15년째 이걸로 칫솔질을 하는데 스케일링 한 번도 안 했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 같지만 치과에 가서 하면 후배 의사들이 아우 선생님 관리 잘하십니다. 이걸로 끝내요. 세균 숫자에 나는 신경을 굉장히 쓰거든요. 그래서 치약으로 아침 저녁 닦고 낮에는 똑같은 항균 성분이 들어있는 이런 거품 치약으로 한 번씩 부셔내죠. 그러면 숫자가 불어났다가 쑥 내려갈 거 아니에요. 저녁 때도 저녁 식사 약속 있으면 먹고 난 뒤에 한 번 찍 뿌리고 그런 식으로 숫자를 줄이는데 주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편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 스프레이까지 또 개발이 끝났는데 스프레이는 그냥 한번 칙 하고 놔두면은 구강 타액 속에서 껴서 균들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는 그런 제품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요번 지금 인터뷰에서 제일 제가 강조하는 거는 보시고 있는 분들이 내 입 속에 세균 숫자를 적정 정원을 유지하는데 좀 관심을 좀 확 기울여 주신다면은 그리고 잇몸 속을 닦는 칫솔질 방법을 꼭 오늘부터라도 적용을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건 정말 좋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느끼실 거예요. 박사님의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결국에는 구강 내에 있는 세균 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구강 질환을 막고 또 예방할 수 있는데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구강 내 세균 수의 정상 범위가 타액 1cc당 1억에서 10억 마리까지 굉장히 그 범위 수가 굉장히 큰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될까요? 그게 이제 지금 사실 1억 마리다 10억 마리다 하는 것도 누가 꼼꼼하게 하나둘 셀 수는 없잖아요. 이제 어떤 우리 미생물학에서 이제 체크하는 그걸 통해서 하는데 네.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타액 성분. 우리 타액에서 나오는 그 성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묽은 성분이 나오고 하나는 끈적끈적한 성분이 나오거든요. 끈적끈적한 타액이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자정작용이 떨어지고 타액 속에 세균들이 더 증식을 할 수 있는 찬스가 많고, 아주 묽은 입만 벌리고 있어도 침 뚝뚝 떨어지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균수가 좀 적어요. 그래서 일시시당 약 5억 마리 정도 유지가 되면은 큰 무리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숫자 이야기가 나오면은 뭐 이 연구실 데이터 다르고 저 연구실 데이터 다른데 요즘 대충 통합된 게 1억에서 15마리 정도다. 그리고 치태나 치석에는 1000억 내지 1조 마리 정도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되면은 뭐 우리 제일 문제가 되는 거가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버플로우가 일어나거든요. 진지바리스, 잇몸병을 만드는 진지바리스라는 경우는 산소를 싫어해요. 그러면은 그 잇몸하고 치아에 딱 붙어 있는 그 부분에는 그 계곡이 있어요. 한 1mm 정도 되는 깊이의 골이 이렇게 파져 있거든요. 그 속에 타액과 세균이 존재를 하면은 바로 치태와 치석을 만들어내죠. 근데 그 만들어진 그 원인이 되는 거가 진지버리스라는 균인데, 이거는 산소를 싫어하니까 자꾸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잇몸 뿌리 밑으로 이제 염증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은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지 않고는 치약액이 도달을 안 하니까 그러면은 별 효과를 못 봐요. 그러나 표면에 치은 잇몸에 살짝 초기 염증이 시작됐다. 그러면은 치약을 그냥 짜서 발라만 놔도 가라앉아요. 그 정도로 항균, 항염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지금 현재 항균력을 가진 치약들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나도 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은 가장 인체 친화적이면서 케미칼이 아닌 그런 천연 물질로 된 항균 치약을 본인의 기호에 맞는 것을 찾아서 쓰면서 관리를 해서 구강 내에 세균 숫자를 내가 정원 관리한다 하는 기분으로 하시면은 구강 건강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에 스케일링을 저도 1년에 한 번 정도 받으러 가는데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좀 치과 관리, 치아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스케일링 할 치석을 이렇게 많이 안 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연도에 제가 이 치골드를 또 이 치골드 치약을 이용을 해서 계속 그 양치질 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아마 그런 영향도 있을 겁니다. 나는 뭐 평생 이걸 내가 만들고 내가 쭉 15년 동안 써오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주변에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이 치약만 쓰겠다 하는 거를 보면은 좀 뿌듯하죠. 근데 이제 치약도 치약이지만 중요한 건 닦는 거예요. 정말 이 속을 잘 닦아줘야지 막 빡빡빡빡 입만 닦고 입냄새가 안 없어져요 하거든요. 입냄새 이 속에서 나와요. 그 안에서 전부 부패하고 딱 갇혀서 그 균이 증식을 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가스가 생기고 이런 거죠. 아까 그 치약을 연고처럼 발라서도 좀 사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함유되어 있는 에센셜 오일의 그 항염 효과는 역사가 보장을 하죠. 1차 대전, 2차 대전을 다 겪으면서 활용되어 왔으니까. 근데 그 에센셜 오일을 직접 바르는 거거든요. 연고로. 그리고 이 에센셜 오일은 입자가 굉장히 작아요. 아주 심플한 탄소 10개짜리 정도 밖에 안 되는 아주 미세하게 침투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발라만 놔도 항염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요. 근데 물론 아주 심해진 거는 뭐 컨트롤 병원 가서 해야 되겠지만은 초기에 좀 이상해졌다, 잇몸이 좀 붓겠네, 붓고 있네 이럴 때는 살짝 짜서 발라놓고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상당히 많이 가라앉아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치약을 마치 구강 내 연고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치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품 치약도 있고 그다음에 튜브형 치약도 있는데 치수질을 하고 난 다음에 특히 거품 치약 같은 경우는 다시 물로 헹구지 않아도 괜찮겠네요. 그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안 헹겨요. 아, 그냥 침만 티슈에 쭉 뱉어내고 그냥 있거든요. 상쾌하고 좋아요. 근데 또 그걸 찝찝해하는 분들은 뭐 개수대가 있으면은 한번 좀 뱉어내는 것도 무방하죠. 근데 어느 정도 에센셜 오일이 적정량이 함유되어 있는 타액 상태가 나는 유지되는 것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개인 습관 내지 개인 차이가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개인 선호의 차이에 네. 있어서는 그냥 선택하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박사님께서 구강 질환과 관련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으셨던 부분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구강 질환 하면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충치, 잇몸병. 근데 이제 잇몸병이 이제 뭐 충치는 어릴 때 외에는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넘어가면은 상당히 인덱스가 낮아지는데 이제 잇몸병은 깊어지거든요. 우리가 잇몸병을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치은염이고 그게 이제 잇몸 표면에 이제 있는 거. 그 다음에 치주염이 되면은 이 뿌리 속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 뿌리 속으로 내려갔다 하면은 치약을 아무리 써도 닿지가 않아요. 약액이. 그래서 반드시 치과에 가서 깨끗하게 긁어내고 그러고 난 뒤에 치약을 바꿔서 꾸준하게 사용한다면은 뭐 거의 뭐 나는 평생 걱정 없다 하고 자부를 하죠. 근데 보통 보면은 간과라고 표현을 하는데 듣고 알았어 하는데 그 다음 집에 가서 행동은 습관대로 옛날 그대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구강은 우리 몸에서 이게 지금 전신질환하고 너무 유관하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뇌졸중 환자의 피떡에 뇌의 혈관에서 진지브리스균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이런 데서도 진지브리스가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거든요. 심지어는 여성들의 자궁에 진지브리스가 증식을 해서 조산화가 나오거든요. 그 외에 췌장암의 원인으로도 논문이 나오고 있고 그게 왜냐하면은 잇몸 속으로 치주염이 돼버리면은 보통 증상이 피가 나잖아요. 피가 났다는 건 혈관이 터졌고 그 속으로 진지버려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구강 내 세균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혈류를 따라서 우리 몸을 돌다가 어디서 막히면은 그 자리에서 증식을 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요즘은 한 10여 년 전부터 논문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구강 상태가 아주 깨끗한 중환자가 드물고 중환자 치고 만성질환자 치고 구강 상태가 아주 양호한 사람도 드물다 하는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올 만큼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의 유관성이 이제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져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나쁜 것들의 거의 90%가 지금 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구강 상태를 양호하게 해서 키파 역할을 잘 해준다면 우리 몸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는다 하는 확신을 나는 가지고 있죠. 이 구강 질환이 그냥 치아와 그다음에 잇몸에 대한 건강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신 건강과도 관련이 굉장히 관련성이 깊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지바리스 균 자체가 원래 구강에만 존재해야만 하는데 이제 그 균들이 온 사실은 몸으로 퍼져서 발견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아직도 뭐 더 많은 연구 논문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겠지만은 치매의 상당 부분이 구강 질환에서 유발된다. 구강 내 세균에 의해서 형성된다, 진행된다 하는 이런 그 논문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관절염도 그렇고.
결국에는 건강 관련된 부분은 사실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그런 건강 관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결국에는 구강 그렇죠. 관리네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지금 아로마 테라피 이야기를 오늘 좀 했으니까 그 아로마 테라피가 에센셜 오일로 우리 몸을 치료하는 그 학문이거든요. 영연방 국가에서는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쌓여 있는 파트죠. 근데 지금 치약에 들어가 있는 에센셜 오일이 아로마 테라피 효능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항염, 항바이러스, 특히 항바이러스는 지금 다 시도는 못했지만 감염 바이러스를 파스텔 연구소하고 테스트했는데 30초 만에 100% 바이러스를 박멸했다. 그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외에 알레르기, 비염, 그것도 순천향대학병원하고 임상실험에서 제가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 외에도 지금 아로마 테라피의 효능으로 우리 폐라든지 또는 뇌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부의 물질 중에서 대부분이 입을 통해서 들어와서 기도를 타고 폐로 들어가고 목구멍을 타고 위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효능이 또 치약이지만 이제 치약이 구강에만 국한되지 말고 전신질환도 좀 케어를 하는 쪽으로 발달을 해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약에 들어있는 에센셜 오일들의 효능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기도 확보 효과예요. 우리 기도는 숨을 삼키면 공기가 폐로 그냥 슉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목구멍을 통과하면서 회오리 친다 그랬죠. 이렇게 돌면서 들어가요. 그 돌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공기 중에 찌꺼기나 나쁜 물질들이 기관지 벽으로 달라붙죠. 그럼 기관지 벽에는 끈끈이 주걱풀 같은 그 풀이 점액이 있거든요. 그 점액에 달라붙으면은 그 점액 속에는 무수한 미세한 틀, 섬모가 있어요. 그 섬모는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밑에서 위로 물기를 치거든요. 근데 이게 공해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게 굉장히 느려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로마 테라피에서 에센셜 오일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빨라진다. 굉장히 빨라진다. 그래서 정화작용이 지금 물기를 쳐서 올라오면은 가래, 담, 침으로 찌꺼기가 밖으로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느슨해지면은 속에 정체하거나 내려가 버리죠. 미국에서 태어난 어떤 여자아이가 성모 활동이 완전히 없는 정지한 애가 태어나서 걔를 살리기 위해서 유리로 된 방에다가 또 외부에 또 방을 하나 더 정화시설을 하고 그 바깥에 또 하나 해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하는 뉴스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그 기도나 우리 몸이 우리 스스로를 보존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가 발전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북돋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에센셜 오일이 가지는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효능 외에도 정신적으로도 좀 이렇게 좀 안정시켜주거나 강하게 강화시켜주는 효과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연구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 사실은 말씀해주셨던 것 중에서 의문점이 하나 생겨나서 질문 드리는 건데 개개인별로 타액의 그 성질이 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어떤 사람은 좀 더 묽은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이제 끈적한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그렇죠. 건가요? 선천적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거는 내가 확실하게 장담은 못하겠는데 식습관에 의해서 좀 바뀔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거의 타고나는 거니까 음식을 섭취하는 종류에 따라서 사실은 구강이 이제 굉장히 충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잇몸 질환들이 더 쉽게 발생되는 그런 음식물들이 있잖아요. 뭐 설탕 외에는 지금 밝혀진 거가 뚜렷한 게 없어요. 설탕은 그 이제 뮤탄스라는 중치균하고 작용을 해서 산을 만들거든요. 산. 그래서 산도가 5.5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치아 표면이 탈회가 되는 거죠. 녹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중치거든요. 근데 치태가 붙고 치석이 되고 하면 이 속은 세균들의 천국이에요. 물론 죽어서 자빠지는 세균도 있지만은 뮤탄스가 거기서 산을 막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산을 만드는 균이 뮤탄스만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관여해서 산을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산도에 자기들이 죽어요. 근데 뮤탄스는 산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살아서 점점 더 치아를 공격을 하는 거죠. 충치가 깊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 치아 표면은 껍데기는 아주 도자기처럼 딱딱한데 뚫고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상아질이라는 거는 퍼석퍼석하거든요. 그래서 충치는 위에서 구멍은 조그만하게 뽕 까맣게 났는데 속은 뻥 뚫려 있어서 치과에 가서 충치 치료를 왔는데 치료 다 하고 나면 왜 이렇게 과하게 깎아냈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는 환자도 옛날에는 많았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속으로 들어가면 빙산, 그 바닷속 빙산처럼 든들거지는 거죠. 그래서 많이 파내야 돼요. 이렇게 이제 평소에 그냥 구강 건강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을 이제 과학적인 지식과 함께 설명을 해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충치가 또 재밌는 게 뚫고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깊어지면은 안에 치수가 있죠. 치수. 펄프. 치아 안에 신경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치수를 건드리면 거기는 혈관하고 우리 잇몸뼈로 해서 바로 우리 혈관이에요. 그쪽으로 다 또 퍼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가 아프다 하면은 치수를 이미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충치나 잇몸병만 우리가 완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면은 많은 우리 몸의 다른 큰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거고, 구강만 깨끗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건강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중에는 사실 치골드 치아 외에도 많은 치약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치약도 물론 굉장히 장점이 많고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골드 치약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십시오. 꼭 이걸 선택해야 될 이유는 없고 제가 이 치이라는 치약이 나온 지가 15년, 한 16년 됐을 거예요. 왜 치이라 했냐면은 치아를 이롭게 한다. 한문으로. 그 다음에 영어로 치 하는 거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김치, 치즈 하잖아요. 그 스마일 라인을 이제 상징하는 걸로 해놨고, 처음 이야기했듯이 목적을 가지고 효능의 목표를 가지고 치아를 개발했고 그 목표에 합당하다고 내 스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른 치약, 이 치약이 좋다. 그럼 그 치약 쓰시는 거에 별로 난 반대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 치약을 써서 자기 치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은 관계없죠. 근데 되도록이면은 좀 이가 안 좋다 하는 분들은 특히 선천적으로 나는 부모님 때부터 좀 구강 상태가 불량해 하는 분들은 강력하게 내가 권하죠.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이 치약이 굉장히 어려운 게요. 뭐 어떤 음식처럼 맛보고 이거 좋아 맛있다 이거 아니잖아요. 써봐야 알잖아요. 써서 느낌은 금방 한두 번만에 알지만 효과는 적어도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써봐야만 괜찮구나 하는 걸 느껴요. 특히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은 일주일 내로 금방 느끼죠. 저희 아내도 굉장히
입안의 감각들이 좀 예민한 편이어서 평소에 이제 쓰고 있던 치약에서 이 치 골드 치약을 한번 써봐라 추천을 해가지고 써봤더니 딱 한번 써보고 난 다음에 이거 뭐가 달라. 입안이 굉장히 자극적이지는 않은데 상쾌함이 오래가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에센셜 오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지속력이 강해요. 그래서 실험으로는 10,000분의 1 농도에서 항균력이 그대로 발현되고 있었거든요. 실험이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양치질을 하고 부셔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잔존할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꽤 길게 작용을 하는 효과가 아닌가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에센셜 오일이 적은 농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밝혀주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치 골드 치약에 대한 장점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꼭 물어보고 여쭤보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와인 코리아만의 특별한 또 치약을 개발하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옛날에 임상 실험했던 알레르기성 비염 그 성분을 같이 좀 플러스를 시킬 지금 생각으로 테스트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 씨 오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약간의 치약의 향을 약간 포도 향으로 조금 코팅을 할까 하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테스트 중이에요. 한 서너 번 테스트를 했는데 어떤 거는 잘 안 맞고 또 어떤 거는 또 조금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옛날에 순치향 임상 실험했던 알레르기 비염 성분을 가미를 하면 어떨까 이제 경영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볼 생각이에요. 저희 반에 이제 브랜드를 달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치약이 또 개발될 수도 있다는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의 또 방향이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도 기대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팔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써야 되거든요.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와인 코리아 같은 데가 있으면 좋죠. 마지막으로 저희 이 영상을 보실 여러 와인 코리아 회원님들께 하고 싶으신 이야기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를 닦으실 때 여기를 닦으시는 거죠. 잇몸, 이 뿌리 끝, 잇몸 기저부, 그 다음에 아래, 혀, 턱, 속, 그 다음에 혀 밑, 그 다음에 혀. 이런 연조직, 소프트 티슈를 마사지 하듯이 닦으시는 거죠. 그것만 제대로 한 2분만 해도 돼요. 1, 2분. 그것만 해도 수면의 질이 달라져요. 난 명상을 하는데 명상 전에 꼭 그렇게 마사지를 하고 앉아있거든요. 아마 몇 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정말 이거는 간단하지만 차원이 다르다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꼭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치 골드 치약을 알아보는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